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 모시고 민선 7기 청사진 듣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남원시와 부안 무주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민선 7기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살림살이 계획으로 다들 바쁘신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먼저 지역민들께 인사하는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원시장 이완주입니다. 이제 민선 7기 저로서는 세 번째 시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선택한 것은 저는 지난 6년 8개월 동안에 민선 5기, 6기 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일을 중단 없이 잘 마무리하고 꼭 성과를 내돌라, 또 그 안에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잘 채워서 더 큰 남원 발전의 대전환기를 만들어 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엄숙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 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꼭 남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익현 부안군수님이십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민선 7기 부안 군수 권익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부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힘을 저에게 보태주셨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저는 부안군을 열심히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보좌관 4년, 도의원 8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4년 동안 국민과 함께 깊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부안군을 열심히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부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위대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패러다임으로서는 부안군을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군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이제 새로운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만을 믿고 또 여러분들 부안 국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인홍 무주군수님. 안녕하세요.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무주군수에 당선은 됐습니다. 하지만 무주가 산적해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주를 무주답게, 무주를 제대로 바꿔서 진짜 각각 맞는 무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성원에 조금 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잘 풀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무주 군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군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민주당 광풍 속에서 이변을 일궈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는 정책, 공약 많이 제시하셨을 것인데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대표 공약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무주군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무주군을 제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무주 국민만이 우리 무주를 진짜 아끼고 사랑 한번 해보자. 또 국민의 주머니가 풀려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려면은 무주는 농업과 관광이 같이 쌍두마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농업과 관광을 같이 해서 반드시 농업의 소득도 올리고 관광의 소득도 올려서 진짜 무주가 잘 살 수 있고 국민들한테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 국민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꼭 실천시켜서 반드시 우리 국민이 부자 되는 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뛰어난 자연 환경, 아마 이 세 단체장들이 공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경제 위기나 지역 경제 위기, 그리고 관광에서의 어떤 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 안에서 그럼 남원시가 방금 그 서남대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lik산 산악철도 문제, 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남원시만의 독특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을까요? 임기 내에 추진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친환경 전기열차, 전에 이제 산악철도라고 했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있지 않아가지고 최초여서 기대도 크지만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구상하는 대로 그 주천에서 용모정에서 정령치에서 산례 넘어가는 그 도 경계 삼거리까지 또 뱀사골 계곡으로 그 친환경 전기열차가 놓아진다고 하면 이 남원은 물론이고 우리 전라북도 동북권 지역의 관광에 말 그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국토교통부나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줘야 할 그럴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민선 7기에서는 우리 시 또 전라북도 또 그런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역량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 묶어가지고 그런 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수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공장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일자리, 특히 젊은 층에 그런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저희한테는 매우 안타까운 점인데 지금 저희는 그걸 지난 5기, 6기 때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그 일반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2020년도 되면은 77만 7천 제곱미터의 산업용지가 만들어지고 산업용지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남원이 여건이 그래도 다른 데에서 비해서 불리한 점도 있지만은 그 남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여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 친환경 화장품입니다. 친환경 화장품 산업이 특징이 그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이미지 산업이고 또 요즘에 화장품의 트렌드가 그 자연 원료에서 얻는 것이어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특화시켜가지고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착실히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그런 특화된 산업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는 뭐 고용이 많다든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시킨다고 하면 남원이 부족한 점을 메꾸면서 오랜 그런 침체를 벗어나서 발전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군수님, 그 도내에서도 그 동북권 하면 낙후의 상징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무주군 상황을 보면 덕유산이나 아니면 그 뭐랄까요? 그 태권도, 덕유산 네. 그 리조트? 네, 그걸 넘어서는 관광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태권도를 기반한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네. 이 사업을 말씀하시던데 네. 이건 무주만의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제 태권도 하면은 이제 무주가 상징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세계대회를 이끌고 나서 또 북한이 사정하고 나서 이제 남과 북이 이제 태권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태권도인들하고 아주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주 리조트가 좀 활성화가 돼서 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태권도원이 좀 올바르게 잘 써야 되겠다. 태권도원이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잘 풀어서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태권도원만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들하고 전라북도 도민들하고 다 합심해서 이제 국기원이 무주로 와야 된다. 국기원이 무주로 올 때 태권도를 발에 서고 또 태권도 성지하만 무주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이제 미국에서 온 팀들하고 또 방문한 팀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본인들도 이제 국기원이 무주로 와야 되는 건 인정을 하더라. 관심을 가져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태권도원을 유치할 수 있는 TF팀을 좀 만들어서 진짜 국기원을 만들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국기원이 무주 올 수 있도록 태권도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무주하면 태권도가 상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반듯하게 태권도의 성지로
해야 되겠다. 야심차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남북 교류의 중심이 만약 무주라는 게 상징화된다면 네. 그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네. 그 외에 무주만의 차별화된 정책,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간단히 저는 이제 무주만의 정책은 아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주 리조트가 진짜 제대로 활성화된다. 무주 리조트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나면은 저는 이번 선거 때 지역화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동북권의 제일 끝틀에서 보면은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인접해 돼 있는 데가 무주입니다. 근데 무주가 전체가 다 인구는 적지만은 거창하고 김천, 또 금산, 영동, 저 대전, 또 전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가 소도시하고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저희 지역 경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또 우리 사업을 하는 저 사장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어차피 지역화폐를 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또 지역화폐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점을 가져서 우리 행정이 먼저 밀어붙여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지역에 비해서 부안이 갖고 있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뭐 복합 휴양타운 건립이라든지 국가어항 가력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달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23년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안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1년에 프레 잼버리 대회가 있고요. 지금 부안은 새로운 그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부안은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주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 세 개를 잘 아울러서 부안을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2023년 잼버리 데이인데요. 잼버리 데이는 그 세계에서 5만여 청소년이 옵니다. 5만여 청소년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부안을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부안에 이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잼버리 대회가 유치하게 되면 국제 관광객도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의 모든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관광 트렌드가 보는 관광에서 이제 휴양 관광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다가도 이제 복합 휴양타운을 이렇게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새만금을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27년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7년 동안 부안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첫째는 이제 새만금을 막고 나니까 그 갯벌에서 나오는 뭐 생합, 바지락 이런 게 잡을 수가 없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새만금을 막으면서 그 수산 자원이 회복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 산란 장소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산란 장소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고기가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방조제로 막아놓으니까 그게 그 산란 장소가 없어지고 또 고기가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민들 얘기를 저희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바다 흉년이다. 이 얘기를 해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부 정책과는 좀 멀지만 우리가 해수 유통을 좀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새만금을 막으면서 내측에 11개 항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앴어요. 그리고 밖에다가 이제 4개 항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릭항이거든요. 지금 가릭항은 굉장히 내측의 어선도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 있는 어선도 다 거기다 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좁고 또 거기에다가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안 되니까 더 확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안 군으로서는 시급하게 가릭항을 국가 어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새만금이라는 게 실은 보면 군산과 김제도 같이 행정구역을 나눠 있기 때문에 자칫 갈등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새만금 관련 사안들이. 그중에서 군수님께서는 새만금 개발청을 부안으로 보내라.
이야기를 하시던데 물론 무주군수님은 이제 국기원을 무주로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오히려 부안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가 사업이니까 새만금을 뛰어넘는 지역만의 차별화된 어떤 정책 그런 것들이 좀 지금 발굴하고 좀 힘있게 추진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고 실제 그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새만금 개발청이나 새만금 공사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안 되는 일에 힘을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관련해서 기관이 있는데 부안군만 유일하게 없다. 그래서 부안군은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요구했는데 다른 시 한 곳이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 차원이 아니라 좀 수긍이 가는 그런 차원이고요. 다음에 이제 새만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우리 부안군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나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면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몫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하고 결국 아마 가장 큰 목표는 떠나는 지역을 좀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의욕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은 듯해요. 남원만 하더라도 제조업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꽉 막힌 현실. 이게 어떤 정부 정책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단체장들의 역량이나 능력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할까요? 남원 시장이?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으면서 이제 뭐 아마 취임하고 초기에 했으니까 뭐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뭐 국기원도 시하고 또 우리 진행자님 또 뭐 새만금 청도 이렇게 가져와라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일을 그 전에 이제 공직에 있을 때나 지금 단체장을 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 단체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질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이게 중앙집정 무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아까 우리 권익현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단체장이 오고 또 새로운 출발할 때는 더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어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체장 살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정책의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추진력, 역량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의 기초지자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게 예산이 있어야 무슨 일인데 마지막에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최고 마지막 결정되는 집행 단계는 돈이 있어야 예산이 있어 가는 건데 지금 무주나 부안, 남원, 공이 자체에서 예산을 조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과 10% 안팎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나머지 80%, 90%는 이제 의존 재원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돈을 확보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듬뿍 띄어가지고 이거 알아서 써라 이렇게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번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나 특히 이제 어떤 한국인들의 그런 속성일 텐데 일이 너무 자주 이렇게 바뀌고 변경돼요.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하는 거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중간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바뀌고 또는 이제 정책이 바뀌고 이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 오게 되면 그때마다 정부가 하는 추진 것이 다르니까 해왔던 일이
또 중간에 이렇게 가라앉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점을 민선 적어도 이제 7기까지 와가지고 몇 번 해보면서는 아마 그런 점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민선 3년임 단체장으로서 경험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황 군수님께서는 지금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시는 단계일 텐데 그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좀 느끼시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6기에 하던 이제 정책은 잘된 것은 지금 모방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고 잘못된 건 아직 발굴을 하지 않았는데 해서 하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의 눈에 좀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무주를 무주답게 좀 바꿔야 되겠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무주를 무주답게. 무주답게가 어떤 거예요? 아까 그런데 무주는 무주답게인데 지금까지는 무주가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기동량하고 다른 사람의 개입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겠다. 무주 국민들이 무주를 무주답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적폐청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주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이제 모든 것은 무주를 무주답게 하는데 우리 국민이 진짜 다 동참해서 참여해서 관심 가져가겠다. 그래서 저는 무주의 미래 준비팀을 제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무주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주의 미래 준비팀을 만들어서 아까 이제 부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가 진짜 제대로 한번 틀을 짜보자. 그래서 진짜 제대로 무주답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방금 유한주 시장께서 경험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똑같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 삼선을 안 해봐가지고 공감은 안 가고요. 이한주 시장님하고는 제 도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또 이한주 시장님은 국장님으로서 같이 했고 제 기억에는 두바이도 같이 간 걸로 기억돼요. 2006년에 두바이 벤치마킹 가질 때 같이 갔는데 저도 거기 가서 정말로 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나 좀 벤치마킹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가지고 3일째 됐을 때 그 지사님께서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옆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일 있었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느낀 게요. 두바이가 아랍해가 섬이 없어요. 근데 그 섬을 만들도록 설계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섬을 만들고 설계를 했는데 그 분양이 단 몇 시간 만에 다 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면은 2,000여 명의 세계 석학들이 그걸 구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지사님한테 야 이러면 우리도 새만금 MP를 국내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세계로 풀어서 오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뭔가 좀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제 김한주 지사님께서도 아유 정말 그런 생각이었냐.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모든 게 이제 예산인데 그럼 그때는 저는 이제 야당이었어요. 저 그때 지사님은 열린우리당 여당이었고. 근데 야당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뭐 부안의 일인데 제가 못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그때 지금 그 MP가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완주 시장님도 많이 애쓰셨고, 그때 그 경험이 전부 다 뭔가는 좀 그림 크게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는 방금 무주 군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주다운 무주를 말씀하시는 거는 무주의 특색 있는 어떤 자원이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무주만의 그 경제 발전 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것일 텐데 위한주 시장 말씀 들어보면 그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크더라. 그렇다면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자치단체 간의 연합이든 중앙정부와의 협조든 이런 식의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네. 실제 정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기 시, 자기 군 내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인접 시군하고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행정 문화에서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이렇게 몇 가지 들어보면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창 임실이 그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으로 남원에다 만들어서 임실 또 순창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또 도로부터 그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 농촌 지역에 굉장히 인력이 지금 문제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촌 인력 사업단을 그 임실과 순창 남원이 같이 만들어서 그 되게 사업 인력비 편중되는 현상이 강하거든요. 임실은 이때쯤 많이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고 또 뭐 남원, 순창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을 더 과감하게 좀 어떤 시군의 경계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해야 된다. 제가 일전에 우리 권익현 부안 군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해양관광과 우리 지역의 산악관광이 서로 이렇게 차별성이 있으니까 부안하고 우리 남원하고 지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어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게 되면 서로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될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전에 갖고 있던 병폐라든지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시도를 단체장들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군님 그 제안에는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대표적으로 하더라도 관광만 하더라도 결국 우리 지역만 잘 돼, 내지는 우리 자치단체만 잘 살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네. 이미 그 용도 폐기돼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냐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제 실제로 무역 규제도 보면 과거에는 WTO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국가 간에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FTA를 하거든요. WTO는 이제 다자간 협상이라고 하면 FTA는 양자간 협상이거든요. 이제 국가들도 이렇게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FTA를 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서부권 화장장도 부안, 고창, 정읍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또 뭐 금방 그 유한주 시장님도 그쪽에 재활용 이렇게 하듯이 모든 게 이제 혼자 잘 사는 즉 자치단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숙됐으니까 옆에 지자체하고 공통점을 개발해가지고 서로 더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주하고도 지금 그 남원 이쪽으로 해서 지금 동북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는 그 삼도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일도 있고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농촌 문제로 해서는 김천시하고 영동군하고 저희 무주군이 이제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이한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매립장은 진안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지역에 해서 지금 그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한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지역 간 같이 상생해서 같이 날아서 갈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타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도의 옆에 있는 우리 시군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진안군하고 장수군하고 이렇게 인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소통하는 길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농촌 문제도 해결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 군민이 장수 땅에 농사 짓는 것이 좀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군수님한테도 앞으로 그런 거 터고 합시다. 그랬더니 장군수도 오케이 해서 제가 언제 기회가 닿으면은 제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좀 장군수님하고도 하고 또 진안군수님하고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무주, 진안, 장수 또 임실, 순창, 남원 이렇게 동북권에 6개 시군 이렇게 상생 협의회가 있고 시장군수 협의회를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민선 6기 때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또 중앙정부에다가도 전라북도 내에서도 서부권과 동북권의 그 발전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다.
모든 이제 산업시설이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동권에 그러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좀 적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동북권 발전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선 6기 때 송하진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계획을 세우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계획 또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지금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황인홍 군수님. 장시간 토론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무주가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공직자는 진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아침에 7시 반에 결제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바꿔보자. 우리 공직자가 반드시 서야지 우리 국민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터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약속한 상 조금도 변치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주를 무주답게 국민을 행복하게 반드시 만들어서 무주가 웃음꽃이 피는 무주가 자랑거리가 되는 무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형 군수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발언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부안을 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부안군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지금 백제 부원군의 마지막 수도가 그 주류성이에요. 주류성이 바로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우금산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설로 부서져 가고 있고요. 저는 이런 그 주류성을 잘 복원을 해서 정말로 또 여기는 주류성은 국제해전이 그러니까 7세기에 이미 국제해전이 여기서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당나라, 일본, 백제가 그런 곳을 잘 복원을 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관광객들을 많이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민선 7기 군정 방침을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래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안군이 지속 가능한 그런 군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세계로는 2023년 잼버리 대회 때 우리가 세계 속의 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안군이 생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존경하는 우리 부안 국민 여러분들, 지난 6.13 선거 때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뜨거운 지지에 힘입어서 저는 열심히 부안군을 앞으로 지속 가능한 부안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주 시장님. 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MBC 시청자 여러분, 내일은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영양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민선 5기, 6기 동안에 우리가 그 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도 기반을 만들고 준비해 놓은 일 등이 민선 7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오고 꽃피울 것이다. 이제 기분 좋은 변화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 그리고 현역 공직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꼭 자랑스러운 남원 시민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7기 당선자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지역이 특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지역만의 현안도 있고 공동으로 마주친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새 출발하는 민선 7기,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상생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단체장 세 분 여러분 고맙습니다.